예, 몇 년 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생해 중동 지역을 휩쓸었던 메르스, 중동 호흡기 증후군 환자가 우리나라에서도 잇따라 발생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국내 첫 메르스 확진 환자의 아내에 이어서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이던 70대 남성도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백은량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자, 백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현재 상황부터 정리해보죠. 바레인을 다녀온 68살 남성이 감염된 것이 어제 낮에 처음 발표가 됐었는데요. 밤사이에 이 남성의 부인도 또 확진 환자로 판명이 났고 병실에 함께 있었던 또 한 명의 환자도 지금 검사를 받고 있다고요? 네, 지금 검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예. 네. 그 전체적으로 3명이 그러면 감염된 걸로 지금 보이는 건가요? 2명은 확진이 됐고요. 한 예. 명은 검사 결과가 오늘 오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예. 그분은 이제 병실에 같이 있었던 이제 다른 환자분이고 76살 남성 그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오후에 결과가 나온다고요? 네. 예. 네. 부인은 이제 확진 판정이 된 건데 부인은 어떻게 감염이 된 건가요? 그 확진 환자의 남편이 5월 15일부터 입원을 했는데요. 그때부터 5월 15일부터 20일까지 병원 간호를 했고 24시간 밀접 접촉이 있었습니다. 최초 환자는 중동 지역에서 감염이 돼서 국내에 와서 발병한 사례가 되겠고요. 예. 부인은 최초 환자로부터 2차 전파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부부가 이제 감염이 된 것이 이제 확진이 됐고요. 같은 병실에 있었던 또 다른 사람은 이제 오늘 오후에 그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이 감염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로? 중동호흡기 증후군은 기본적으로 동물, 특히 낙타에서 전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주된 감염 경로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사람 간의 접촉 또한 일부에서 제한적으로 전파가 됨이 밝혀져 있는데 네. 주로 사람 간의 접촉에서는 가족 또는 병원 의료진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 경우에 주로 기침을 할 때 나오는 비말에 의해서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볼라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체액 접촉으로 전파되는 것과는 좀 다르다고 보겠습니다. 예. 기침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 간의 접촉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 확진 판정을 받은 68세 남성이 메르스 환자인지 모르고 의료진들도 그동안에는 의료 활동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이 네. 의료진들에 대한 검사도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부인이 됐을 때는 이미 이제 최초 환자가 확진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네. 그 이후에 의료진들은 모두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진료를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최초 환자를 진료했던 그런 의료진 같은 경우는 환자인 줄 모르는 상태에서 접촉했기 때문에 예. 현재 저희들이 접촉자를 파악하고 능동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고 개별 인터뷰를 통해서 위험도에 따라 평가를 하고 격리 조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증세가 어떻게 됩니까? 감기하고 비슷한 겁니까? 기침이 나온다든지 뭐 이렇게 뭐 고열이 난다든지 어떤 증세입니까? 중동 호흡기 증후군이라고 하는 그 이름 그대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예. 중동에서 발생하는 호흡기 증상을 가진 증후군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예. 거기에는 호흡기 증상이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발열이 있고 예. 기침 있고 호흡 곤란이 있는 이런 증상을 보고 우리가 중동 호흡기 증후군이다라고 합니다. 예. 근데 지금 그 앞서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국내에 들어온 이후에 모두 4곳의 병원을 거쳤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 병원에서도 같은 병실을 썼던 환자라든지 의료진뿐만 아니라요. 뭐 이렇게 좀 모르고 주변에 지나쳤던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이런 부분은? 네, 다행히 4곳의 병원 중에서 두 번째 방문해서 입원해 있던 병원에서 이제 같은 병실을 사용하는 환자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네 번째 병원 같은 경우는 입원 당시부터 이미 격리가 돼 있었기 때문에 네. 더 이상 같은 병실에서 같은 공간을 사용했던 그런 입원 환자는 없습니다. 자, 지금 이게 감염병 위기 수준 뭐 주의라든지 이런 단계별로 지금 가동을 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은 주의 단계인가요? 네.
본래 이제 관심 단계에서 외국에서 발생할 당시가 관심 단계고요. 네. 국내에서 환자가 어제 발생한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어제 이제 주의 단계로 격상을 했습니다. 아, 주의고요. 네, 현재는 주의 단계가 되겠고요. 예. 그래서 지금 또 하나의 2차 전파된 그런 환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경계 단계에 따라서 경계 단계를 조절할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전문가들 통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중동 지역에서도 이 메르스 때문에 상당히 큰 혼란이 있었는데 메르스에 대한 치료제라든지 백신은 어떤가요? 없는 상태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2012년도에 처음으로 알려진 신종 감염병이기 때문에 현재로는 치료제가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물론 이제 백신 또한 없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바이러스 치료에 준해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 여러 합병증을 예방을 하고 증상에 따른 그런 대증 치료와 보존적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예, 치료제가 좀 아직은 없는 그런 상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말이죠. 요 메르스에 걸릴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뭐 치명적인 그런 바이러스인가요?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치료를 받으면 치료제는 없지만 바이러스 치료를 받으면 낫게 되는 건가요? 지금까지 알려져 WHO의 그 발표를 보면 예. 감염된 환자 중에서 대략 30%가 사망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요? 치명률이 굉장히 높은 질병인데요. 예. 아마도 의료 수준이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는 중동 지역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치료를 한다면 의료 수준이 우리 수준으로는 아마 그것보다는 훨씬 더 치명률이 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도 뭐 예방 대책을 세우고 있을 것 같고 그 말씀을 좀 해주시고 개인 그 좀 예방 활동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그 두 가지를 좀 끝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그 지금 위험에 노출이 됐던 그런 의료진을 포함한 분들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더 향후에 증상이 발생할지에 대해서 14일 동안 최대 잠복기 동안 저희들이 관찰하는 걸 하고 있고 예. 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격리하고 진단을 해서 확인하는 단계를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그 중동 지역을 방문한 분이 그 2주 이내에 호흡기 증상이 있고 발열 증상이 있다면 즉시 관할 보건소로 신고해 주시는 것이 가장 그 확산을 막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예, 예. 보건소 정도 가면은 이게 메르스인지 일반적인 감기인지 확실하게 구분은 되는 겁니까? 그 보건소에 신고를 하게 되면 예. 보건요원들이 그 검체를 채취하고 검체를 질병관리본부로 보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진단을 하고 확진을 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예, 예. 예, 자, 알겠습니다. 뭐 계속해서 저 새로운 소식 있으면 좀 전해 주십시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중동에서 발생한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와 관련해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백을양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과장이었습니다.